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주가 있는데요. 이분은 이제 갑술시에 태어나셨고 기축일주시고 병인월에 태어나셨고 갑술년에 태어나셨습니다. 보시면은 이 천간과 지지는 항상 다른 거죠. 천간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고 지지는 이제 현실인 거죠. 현실. 천간을 보시면 이런 간목과 기토, 병화, 간목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과 병화는 이제 사계절의 순환이 이제 음에서 양으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매우 확산을 하고 퍼지는, 그리고 폼도 나야 되고 저돌적이고 진취적이고 내가 어딜 가나 어떤 조직에서 우두머리를 하고 싶은 그런 기질이 있고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이 기토는 거꾸로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밖에서 안으로 매우 응축을 하고 매우 이제 실속 있고 조용하고 나서기 싫어하는 그런 조용한 글자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글자의 속성 때문에 뭐 그 사람의 그 성향과 성질을 일간과의 일주만을 가지고 본다는 거는 이제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거죠. 해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양의 기질도 있고 기토 일간 자체에 음의 기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매우 밝고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어서 되게 외향적이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오래 봐온 사람들은 이 기토 일간이 이제 아니까, 오래 봐왔으니까 이 조용하고 내향형이고 이제 나서기 싫어하는 거를 이제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간과 일주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논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병화가 있죠. 병화가 여기 정인이죠. 정인. 그리고 여기 이제 갑목이 있고 여기도 갑목이 있죠. 그러니까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인과 정관, 이제 관인소통이라고 하죠. 이걸 저희는. 그러니까 관인소통이라는 거는 이제 매우 수동적인 거죠. 내가 극을 당하고 내가 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제 내 의지와 상관이 없는데 이런 글자들을 매우 길신이라고 했죠. 길신이라고. 정관들,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이제 정관들의 입장에서 이 정관의 글자를 지켜야 되니까 상관을 매우 흉신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 정관이 어쨌든 일간을 극하니까 일간이 약하면 안 되니까 또 일간을 생해주는 이런 정인, 뭐 인성과 같은 인수라고 했죠. 인수. 이런 글자들을 매우 길신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고 나쁜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뭐 정인이 더 좋고 뭐 편인은 나쁘다. 뭐 편관이 좋고 뭐 정관은 나쁘다. 뭐 정관은 좋고 뭐 상관은 흉신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좋고 나쁜 건 없는 거예요. 음양은 항상 대등하고 음이 내려가면 양이 올라가고 양이 내려가면 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냥 상대적인 관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일 뿐이죠. 독자적이고 그냥 고유성이에요. 고유성. 이 사람만의. 그러니까 관인소통. 그러니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본인이 뭔가 능동적이고 본인이 주체적으로 어떤 거를 막 실행을 하고 만들고 기획을 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잘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능동적인 것보다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런 정관이 있으니까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직장 상사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고 도덕과 윤리적인 규범들을 잘 지키겠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인월에 기토잖아요. 그러니까 병 중에 이게 쇠잖아요. 쇠. 그러니까 기토 일간이 힘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근데 이제 쇠니까 그래도 고집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옛날에 고서나 그런 자평진전을 보면은 기축일주는 뭐 고집, 황소고집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뭐 이게 비견이어서가 아니라 이 쇠라는 계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자축이라는 그 겨울에 기토의 계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매우 강한 거죠. 자, 기축일주가 뭐 비견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간에 이제 저희가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십신을 정하는 거죠. 일간을 기준으로. 그리고 오행의 생극제를 가지고 십신을 정하죠. 자, 오행의 생극제와는 천간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천간만. 지지는 형충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천간과 천간끼리의 그런 관계를 저희는 십천간이라고 하고, 지지와 지지끼리의 관계를 이제 십이신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이제 십이운성이라고 하죠.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주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간과 지지를 이제 같이 보는, 그러니까 이 천간의 오행의 글자들이 지지의 사계절에 어떤 계절에 위치해 있는지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천간과 지지를 잘 구별을 해야 되고 음과 양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기운, 화기운이라고 할 게 아니라 간목과 을목, 병화와 정화 이렇게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월의 기토가 이 축, 쇠죠, 쇠. 그러니까 기운이 엄청 이제 고집이 굉장히 강하죠. 이 기축 일주 자체가. 보시면 이제 인목, 여기 인목이 있는데, 이 지지라는 거는 현실이죠, 현실. 지구이기 때문에 사계절에 순환을 하고, 지축의 기울기로 인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사계절 순환을 하죠. 그러니까 오행의 생극제와는 천간만 하는 거죠.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서가 없게 뭐 천간에 있는 글자가 갑자기 지지에 있는 글자를 생하고 극한다거나, 거꾸로 이제 지지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있는 글자를 생하고 극하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인목이잖아요. 인목의 이분 자체가 실제로 현실이라는 공간에서는 이 간목과 신금을 매우 잘 쓰죠. 근데 보시면 여기 간목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목이라는 게 올라왔으니까 정관격이 되는 거죠, 정관격, 실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생각도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이게 격이 되니까 더더욱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질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은 되게 잘하겠죠. 근데 이제 운이 해자축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개해 대운이신데, 자, 해자축에선 저희는 알죠. 임수와 기토와 정화를 써야 매우 잘 쓰죠. 그러니까 정화는 이분 입장에서 편인이고, 기토는 비견이 되죠. 그리고 임수는 이분 입장에서 정제가 되는 거죠, 정제. 자, 이런 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시면은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 해자축이니까 이 일간 자체가 매우 강해지죠. 12운성으로 이 걸록이 되잖아요, 개해대운에서. 이 해수에 이 기토가 위치했을 때는 엄청나게 강해지죠, 힘이. 그리고 이제 천간을 보시면은 이 개수가 오죠, 개수. 이 편제잖아요, 편제. 저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편제가 강해진다, 재성이 강해지면 반대편에 있는 비겁과 인성은 약해지겠죠. 항상 음양의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성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개수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뭐 질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겠죠.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하려고 하는 기질이나, 이제 좀 직장에서도 무조건 관인이라고, 관인이면 말을 잘 듣고 뭐 잘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식상을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성이 오니까 그런 성향이 더 강해지겠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분이 관을 물어본다. 그럼 해자축에서 이제 관이면은 이 간목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을목을 써야 될까요? 간목이 좋겠죠, 간목. 이 을목은 해자축에서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간목도 뭐 엄청나게 뭐 임묘진에 있는 것처럼 힘이 엄청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간목 정도면은 이 해자축에서 이제 힘을 좀 받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 이 관이 뭐 로광세가 되면은 누구나 아는, 뭐 간목으로 쓰니까 간목이나 병화가 관이 되면은 누구나 이제 이름을 아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죠. 누구나 아는 이제 그런 되게 유명한 기업이나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해자 축에서 관이기 때문에 그런 뭐 유명한 유명한 직장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이런 해자 축이니까 본점은 아니고 지점, 뭐 지사 이런 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을 물어본다면 간목을 쓰면 좋겠고, 인성을 물어본다면 이 편인을 쓰면 좋겠죠. 이 정인을 쓰기는 매우 어렵죠. 병화가 해자 축에서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이런 정인에 대한 정인을 매우 화려하고 폼나고 확산하게 쓰고 싶지만, 이 해자 축에서는 정인이, 이 병화가 이 글자의 속성을 쓰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이 편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인은 더더욱 쓰기가 어렵죠. 편인을 쓰고, 그리고 이런 여기 보시면 또 정제가 있죠, 정제.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편제보다는 이 정제,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계속 하는 게 맞겠죠. 이 편제보다는 정제를 쓰니까 관리를 하고, 그럼 이제 일정한 돈이죠, 일정한 돈, 일정한 돈이나 일정한 재물, 이런 편제처럼 막 운영, 큰 돈을 왔다 갔다 하고 뭐 투기와 투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정제가 오니까, 특히 개해 대운에서는 이 천간에서 개수가 오니까 이런 재성적인 거를 쓰면 좋겠죠. 그리고 관성도 어쨌든 자기 사주 원국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항상 이제 관인소통, 그리고 식재, 물론 여러 개가 같이 섞여 있는 분들도 있겠죠,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빠지면 안 되는 오류가,
자기 거,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게 본인의 독자성이고 이제 고유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식재형의 인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처럼 관인형의 인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주 원국, 저희가 사주 명리를 배우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그릇의 종류와 크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지키면서 이 대운과 세운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좀 멋있는 말로 자기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이 학문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재형의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미디어나 그런 데 나와서 뭐 자기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라,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주 명리를 통해서도 저희는 그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은 자, 이런 관인의 기운이 강한 사람이 그런 식재형의 사람처럼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는 미디어에 비추어지고 이제 유명인이 그런 말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나? 뭐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 일을 하세요. 뭐 자기의 뭐 적성을 찾으세요. 이러는데 그게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면 다 하겠죠. 그렇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양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음양의 관계에 이 세상을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근데 생산자도 소비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 물건을 사주니까 생산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생산자적인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기질 자체가 관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그리고 식재로 태어나는 사람, 이렇게 본인의 독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직장 생활 잘하고 조직 생활 잘하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성이란 말이에요. 그 버티고 인내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부 막 성공을 했고 이제 약간 좀 유명해지면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해라, 직장을 그만둬라, 뭐 생산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관점인 거죠. 자기 관점. 그러니까 식재형의 관점인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나 이래 이제 그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하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거를 사주고 자기 거를 봐주고 자기 거를 물건을 사주니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음양의 관계에 있는 거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관점이.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항상 어딜 가나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도 있죠. 직장에서 자기 표현을 확실히 해라. 막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뭐 참지 마라 이러죠. 그쵸. 그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오면은 제 생각에 그걸 떠나서 뭐 그만두는 게 맞겠죠. 근데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조용하고 내향적이고 이런 기토나 임수나 정화가 이런 글자가 강한 사람들이 그걸 하기가 쉽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식상이나 특히 상관이나 이런 재성의 기운들, 내가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글자들은. 그러니까 타인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일간이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특히나 병화나 이런 개수, 신금을 만약에 식상이나 재성으로 쓴다면 그런 기질이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기질들을 받아주는 반대편에 임수와 뭐 경금, 뭐 이제 을목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말, 뭐 자기 의견, 뭐 인내하지 마라, 확실히 표현해라 이런 걸 잘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글자만의 이 글자들의 고유한 그런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뭔가 그게 정답인 것 마냥 내가 했으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다.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부분은 되게 아쉽다는 거죠. 그거는 그분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재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분이 뭐 관인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이런 대운과 세운에서도 물론 바뀔 수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
이런 사주 원국을 타고 났어도 저희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의 그런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런 대운과 세운에서 오는 글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계절의 순환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근본적인 성향은 있지만 사회적 기술이 배우는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이런 기질이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분처럼 사주 원국에서 격이 돼서 엄청나게 그게 강해서 강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청간과 지지가 아예 따로 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건 이제 막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옆으로 얘기가 샜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기가 막 너무 답답한 사람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자기가 뭔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한다. 막 그걸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되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자기가 왜 식상이 없는지, 식상이 왜 약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다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가 않죠. 식상은 또 식상대로의 문제가 있죠. 그쵸? 왜 자기가 어딜 가면 뭐 상관경관이라고 해서 뭐 좀 매우 자기 자신이 막 그렇대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자기는 뭐 인성이 없어서 무인성이어서 뭐 포용력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글자의 독자성과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길신과 사용신을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막 정인과 정관, 뭐 완벽할 것 같냐는 거죠. 정인과 정관이 있으면 뭐 정인 정관으로 관생인하고 재생관 하면은 그 사람이 완벽할 거냐는 거죠. 그 사람도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뭐 너무 자꾸 완벽을 추구하는 뭐 격국을 찾고 용신을 찾고 막 이런 것보다 각자 자기 이제 사주 원국의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한 분수를 지키면서 이 대운과 세운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야 인생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약간 그래도 그나마 실패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죠. 탈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기가 좀 오늘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관인 소통은 관인 소통만의 삶이 있고 식재는 식재만의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식재가 없지? 나는 왜 식신과 상관이 없을까?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보다 이 관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관인이 잘하는 거를 찾으면 좋겠죠. 그리고 식재가 정말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에서도 항상 글자들은 계속 바뀌죠. 그리고 식상과 재성이 사주 원국에 보이지 않아도, 정인과 이제 관성이 이제 사주 원국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모든 10가지의 천간은 모두 다 지지에 다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약하고 없는 것일 뿐이지 정말 그 글자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년마다 바뀌는, 그리고 10년마다 바뀌는 그런 대운과 세운 안에서도 그런 글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다른 사주 예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